안녕하세요. 브이온뮤직입니다. 브이온뮤직의 시온입니다. 브이온뮤직의 량호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결혼의 계절 가을 아니겠습니까? 요즘 신랑 신부 혹은 또 축가를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친구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축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축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1번은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아, 가사니까 떠오르는 게 실제로 신랑분인데 좋을 텐데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신부가 골라줬대. 그러니까 신부님은 아무래도 그냥 성시경님 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사 안 보셨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 좋고 멜로디 좋고 음악 좋고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랑 그냥 잘 묻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사의 그 어떤 흐름의 서사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때 좋을 텐데가 그게 있었어요.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막 설렐 때 이런 거. 거기만 딱 나오고 이러니까 그 당시 때만 해도 그 노래를 자세히 안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콤한 노래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원래 또 가수님께서도 워낙 달콤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가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노래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셔라. 네, 이거는 신랑 신부 두 분 다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음역대. 보통 음역대라 함은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과 낼 수 있는 높은 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본인을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맹신하는 분이 있나? 한두 달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한두 달 만에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보컬도 악기라고 우리가 사실 전문가들은 좀 그래 보잖아요. 근데 2, 3주 만에 뭔가 내가 원하는 곡을 칠 수 있다, 기타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 그쵸.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 확실히. 보컬이요. 그래서 그 고음을 어떻게든 냈다 쳐도 결국엔 거부해요, 마지막에. 왜냐면 그 음정을 내가 내는 거랑 듣기 좋게 부르는 거랑 분명히 별개의 문제거든. 그 좋게 들리지가 않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유롭게 음역대를 선정을 하셔라, 곡을. 그리고 혹은 너무 높아서 못 부르겠으면 키를 바꾸는 거에서 좀 주저하지 마셔라. 생각보다 그 부분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맞아요.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가수님들이 부르는 키 있잖아요. 네. 그 작곡가가 그 가수에게 맞는 키를 선정한 거지, 그것이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자존심 상해하죠. 그치, 그게 문제지. 전혀 그런 요소가 아닌데. 실제로는 가수들도 콘서트라든지 이럴 때 보면 키 조절을 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이나 또 컨디션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키 조절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 정말. 또 신랑 신부분들 중에 본인들이 축가 부르시는 경우 말고 친구분한테 부탁하셨을 때 부탁하셨을 때 당부하고 싶은 거, 제발 본인이 안 부른다고 어려운 거 주지 마. 가끔씩 좀 터무니없는 그런 곡들을 불러게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친구분들, 특히 남자분들, 그치. 고음 좋아하고 이러니까 남자분들은 또 고음에 대한 욕심도 있고, 로망이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 때 달콤한 노래가 좋거든요. 근데 신랑분들이 좀 빵빵 지르는 거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치. 그런 경우가 있지. 그래서 어떤 거 가지고 오시냐면, 일단 신랑한테 부탁을 받았대. 세 곡을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하나가 그 다음에 메리미, 그리고 선물. 노래가 다 어렵다. 일단 다 높아. 이게 만약에 준비 기간으로 본다면 충분한 또 이게 기간이 있느냐. 그럼 이렇게 어려운 곡을 할 거면 그거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렇죠. 좀 양심적으로 부탁을 하실 거면 좀 적당히 해라. 아, 그럼요. 아니면 진짜 한 몇 년의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전문가인 분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런 스타일의 곡들. 본인 결혼식인데 개성을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적당한 곡을 친구랑 좀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셔라. 그분한테도 소화가 충분히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적어도 50%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부탁을 드리는 거 괜찮지만 그 외에는 서로 상의를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왜 50%인 거야? 50%면은 그거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분이 뭐 좀 전문기관의 레슨에 도움을 받는다면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등록해라. 그렇지. 10%라도 올려서 부른다면 좋겠죠. 아니, 기간은 어느 정도야?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서. 근데 크게 두 부류로 보자면 어느 정도 역대는 다 돼. 근데 느낌을 못 내.
이런 사람이 있고 아예 소리 자체가 어려운 분도 있죠. 이거에 따라 이제 이게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요. 그래도 늦어도 6개월 전에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신랑 신부라면 당사자가 노래를 한다면 솔직히 1년? 신랑 신부가 노래를 하면 왜 더 오래 잡는 거죠? 제가 경험했을 때는 3개월 정도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1년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3개월 빼면 나머지 기간에서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좀 긴 것 같지만 기타로 비유를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빨리 되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결혼하시는 분들이 신랑 신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항상 수업의 결석도 잦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너무 급하게 준비하면은 또 여유도 없는 당사자들이 더 힘들겠지만 굉장히 레슨이 까다로우십니다. 3개월을 잡고 오시게 되면 사실 말이 3개월이지 음. 실질적으로 수업이 돌아가는 거 보면 한 달 반, 정말 많으면 2달? 열심히 하면 그 정도. 예,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2달을 오신다라고 보고 음. 그 중에 또 반은 목이 가 있어요. 컨디션이 일단 안 좋지. 결혼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하시느라 잠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신다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신랑 신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또 그러면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또 있을까요? 예식장과 결혼식이라는 특수성, 장소에 대한 특수성. 음악 공연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향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저도 축가를 불렀을 때 음량이 너무 난해해서 방황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관객한테 들리는 거는 잘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부른지 몰라. 부르는 사람은 모니터 안 된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따로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허설 같은 거 꼭 해보셔야 되고 곡의 난이도도 좀 내가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곡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예식 자체가 대체적으로 오전 예식이 많거든요. 그 시간에 목이 잘 안 풀려요, 사실. 오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 12시 이전은 다 목이 잠겨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12시 뭐 식도 있고 11시 식도 있고 이러니까 힘들죠, 노래 부를 때는. 축가를 부르기 전에는 적어도 한 4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4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한다면 어떤 걸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수분 섭취. 아, 그때 물을 마셔두는 게 좋다. 왜냐면 물을 마시면 물은 식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대는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신다고 바로 내 목이 촉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물을 마시고 충분히 내 성대에 수분이 돌려가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4시간 전부터 이제 수분 섭취를 하고 조금씩 이제 스트레칭하고 몸을 깨우면서 목을 푸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예식장이 생각보다 많이 건조합니다. 아, 맞아. 사계절을 다 생각을 해도 실내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건조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충분한 그런 준비들. 그리고 신랑 신부분들 본인들이 직접 축가하실 때는 예식날 절대 컨디션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저희가 많이 수업을 해보면서 겪었던 건데 그날 컨디션 좋은 신랑 신부가 사실 없어요. 거의 없다 봐야죠. 그래서 충분히 신랑 신부분들이 본인들이 축가를 하실 때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애초에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식 당일의 컨디션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고려하셔서 곡을 선정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소 50% 정도 그냥 자기가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준비. 50%의 에너지로. 에너지로. 그렇죠. 그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다운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일단 곡 길이도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곡 길이도 너무 길면 안 좋다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 제가 식을 보러 갔을 때 식 자체가 뭐 저녁에는 잘 없으니까 보통 식 전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식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밥 먹는 식전. 배고파요. 아무래도 들어가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4시가 아니잖아.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근데- 친할수록 빨리 가라 우린 간다 좀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4시에 그러면 서운할 것 같긴 해. 어쩔 수 없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곡 길이도 너무 그렇게 길지 않게 그래서 적정 곡 길이라고 한다면 한 3분이 조금 넘는 정도? 그리고 만약에 곡이 너무 길면 어떡하죠?
편곡하는 것도 좀 좋다고 봐요. 아 편곡. 예, 그래서 가수들이 이제 결혼식에서 축가를 했던 걸 보면 편곡된 버전으로 부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실제 음원도 편곡된 음원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편곡된 음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 혹은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뭐 저희 같은 전문기관을 찾아오셔가지고 축가 레슨을 받으시면서 또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MR이나 이런 거 편곡 다 해드리니까 그렇게 전문 기관들에게 의뢰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컨디션 부분. 컨디션. 그래서 실제로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호흡을 마시고 뱉으면서 목이 급속도로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짧은 게 부담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서로 좋은 거네. 나도 밥 빨리 먹으러 가고. 서로. 어. 축가는 그냥 축가는 자리다. 그래서 너무 노래를 잘하려고 너무 테크니컬한 그런 거보다도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좀 빛낼 수 있는 곡들. 그렇죠. 무조건 분위기. 그 축가라답게 결혼식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곡 선정이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하네요. 일단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가사 확인을 꼭 하셔라. 당사자가 부른다고 한다면 두 분이 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 의뢰를 받은 분하고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음역대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 그래서 맹신하시고 싶으면 좀 많이 일찍 오셔라. 악기를 개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곡의 음역대가 맞다라고 해서 쉬운 곡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라는 거. 그리고 또 뭐죠? 리허설을 반드시 해보셔라. 리허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망했습니다. 많이 망했습니다. 리허설 안에서 해본 경험, 유의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결혼식 망쳤네. 엄청 많이 망쳤죠. 그리고 예식 당일에 컨디션이 무조건 안 좋을 거란 걸 상정하고 곡을 정하시고 연습을 하셔라. 어떤 퍼센테이로 따지자면 한 50%는 정말 안전, 한 70%는 내가 관리를 그래도 좀 하고 가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곡 길이. 너무 길게 가지 말자. 3분 이내. 배고픈 사람도 빨리 밥 먹고 내 목도 편하다. 축가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